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이죠. 다우 지수가 드디어 5만 시대를 열었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핵심 동력은 무엇인지 오늘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크게 6가지입니다. 먼저 시장 전체 분위기를 한번 훑어보고요. 시장을 들썩이게 만든 핵심 뉴스들, 그리고 요즘 뜨는 종목들의 공통적인 패턴까지 짚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우리 한국 증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뭘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순서 시장 요약부터 시작해 볼까요? 말씀드린 대로 다우 지수가 정말 드디어 역사적인 5만 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증시가 아주 기분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5만 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고요. S&P 500이랑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여기서 주목할 건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까지 올랐다는 건데요. 이건 뭐랄까, 시장 정체에 이제 좀 달려볼까 하는 그런 자신감이 쫙 퍼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장 분위기를 이렇게 뜨겁게 만든 그 원인이 뭔지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시장을 움직인 5가지 핵심 뉴스, 그리고 그 속에 숨은 진짜 의미를 지금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바로 이 5가지 뉴스였습니다. 첫째, 미국에서는 다우 5만 시대가 열리고 엔비디아가 무려 8%나 폭등했죠. 이걸 또 소비자 심리 지표가 탄탄하게 받쳐줬고요. 아시아로 눈을 돌려보면 우리 코스피가 한번 크게 휘청했다가 잘 회복해줬고, 일본에서는 선거 결과 때문에 엔저가 더 길어질 것 같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산업 전략도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죠. 자, 그럼 이게 우리 투자자들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특히 엔비디아 급등,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게 그냥 젠슨 왕 CEO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는 거죠. AI 거품 아니냐 하는 걱정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AI 기업들이 투자하겠다고 했던 계획들이 진짜로 하드웨어 주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이터가 딱 나온 겁니다. 이건 이제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수요라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준 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다우 5만 포인트. 이것도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이게 딱 찍히니까 미국 사람들 지갑 사정에 대한 자신감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자산 효과라고 하죠. 이번에 나온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상을 깨고 엄청 잘 나왔는데 바로 이게 그 증거입니다. 증시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나 부자 됐네? 하면서 소비를 늘리고, 그게 또 경제를 살리는 아주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해외 상황도 빼놓을 수 없죠. 일본 자민당이 선거에서 이기면서 이거 엔저가 생각보다 더 오래 가겠구나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우리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본 제품이랑 가격 경쟁하기가 더 빡빡해지는 거죠. 부담이 상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제조 AI 전환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이건 그래, 너희가 싸게 팔면 우리는 아예 차원이 다른 생산성으로 승부 보겠다. 이런 전략이거든요. 가격 경쟁의 판을 생산성 경쟁의 판으로 바꾸려는 시도인데 아주 시의적절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그림을 봤으니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오른 종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아주 뚜렷한 5가지 패턴이 보이거든요. 이걸 알면 시장의 속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 바로 AI 가치의 이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는 엔비디아처럼 AI 칩 만드는 하드웨어 회사들이 주목받았잖아요. 이제는 그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실제로 돈을 버는 소프트웨어나 클라우드 기업들로 시장에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거죠. 이런 흐름을 잘 보여주는 미국 주식들이 바로 에블러빈이나 오라클, 슈퍼엑스 AI 같은 회사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뭘 생각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나라의 솔트룩스나 마음 AI 같은 AI 솔루션 기업들의 가치가 다시 보일 수 있겠구나 하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패턴은 자원 통합입니다.
요즘 에너지 가격도 오락가락하고 국제 정세도 불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분야에서는 덩치 큰 회사들끼리 합치는 M&A가 활발해지고 있고요. 투자자들은 금이나 희귀광물처럼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을 가진 기업으로 돈을 옮기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을 찾는 거죠. 예를 들어 해상시추 회사인 발라리스가 인수합병 소식으로 급등했고요. 금 관련 회사들도 다 같이 올랐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시추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HD현대중공업처럼 배 만들고 에너지 설비 만드는 회사들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 패턴은 헬스케어의 방어와 혁신입니다. 요즘 비만 치료제 시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노보노디스크 같은 시장 1등 기업들은 특허 소송을 걸어서 다른 회사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일종의 방어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작은 바이오 기업들은 임상시험 결과 좋다는 소식 하나로 주가가 빵빵 터지는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노보노디스크가 소송을 건다는 건 이 시장은 내가 다 먹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한 겁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바이오시밀러를 만들거나 GLP-1 관련 기술을 가진 한미약품, 유한양행 같은 회사들의 전략적인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패턴, 바로 암호화폐 인프라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것보다 이걸 캐는 채굴 회사나 거래소처럼 인프라를 가진 회사들의 주가가 훨씬 더 크게 뛰는 겁니다. 일종의 레버리지 효과죠. 테라울프나 사이퍼마이닝 같은 채굴 회사들, 그리고 코인체크 같은 거래소 관련 주식들이 강세를 보인 게 바로 그 예입니다. 자, 이걸 우리나라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두나무, 즉 업비트 지분을 가진 우리기술투자나 하나투자증권 같은 종목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패턴입니다. 신규 상장주의 성장. 얼마 전에 상장한 새내기 주식들이 아주 선방하고 있어요. 그냥 그런저런 회사가 아니라 유기농 식품이라든지 스마트 기기처럼 확실히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들이 시장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유기농 유아식품 만드는 원스어폰어팜이라는 회사가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크게 오른 게 대표적인 사례죠. 이건 사람들이 여전히 건강과 관련된 소비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메일유업이나 API처럼 프리미엄 제품으로 승부하는 회사들의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큰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오늘 가장 뜨거웠던 상위 20개 종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왜 올랐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종목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대망의 1위, 라이타, 로지테크. 무려 36% 넘게 폭등했어요. 아시아 중심의 스마트 물류, 이 가치가 터진 겁니다. 우리나라의 현대글로비스가 딱 떠오르죠. 2위는 PLBY 그룹, 플레이보이죠. 라이선스 사업이 대박나면서 35% 급등했는데 FNF의 사업 모델과 아주 비슷합니다. 3위는 발라리스, 대형 M&A 소식 하나로 32% 넘게 솟구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HD현대중공업에겐 정말 좋은 시그널이죠. 4위는 DHI 그룹. AI 기술자 찾는 수요가 폭발하면서 30% 이상 올랐는데 이건 우리나라의 원티드랩과 거의 판박이네요. 마지막 5위 휴마사이트는 미 국방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소식에 27%나 뛰었습니다. 조직재생기술, 우리나라의 TNR 바이오팹과 같은 길을 가고 있죠.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 볼까요? 여기서는 AI와 헬스케어의 만남이 눈에 띕니다. 6위 잽 헬스. AI 기반의 새로운 공간기기를 내놓으면서 25% 상승. 우리나라의 인바디가 생각나네요. 7위 슈퍼 XAI는 기업용 AI 솔루션의 힘을 보여주면서 24% 올랐습니다. 이건 국내 생성형 AI의 대표주자 솔트롭스와 바로 연결됩니다. 8위 블루골드. 히토류 프로젝트 기대감으로 21% 올랐는데 자원 안보 측면에서 성일하이테크의 가치와 통하죠. 9위 미네르바 뉴럴은 조현병 치료제 임상 결과가 좋다는 소식에 18% 이상 올랐고요. 부광약품의 CNS 파이프라인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10위 엠mem테크는 중국의 핀테크 규제가 풀리면서 수혜를 받는데요. 18% 상승, 핑거의 금융 솔루션 사업과 비슷한 그림입니다.
자, 이제 중반부입니다. 11위부터 15위권에서는 디지털 자산과 반도체 쪽이 강세네요. 11위 골드닷컴, 무려 테더한테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 17% 넘게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리아 에셋증권의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떠올려 볼 수 있겠고요. 12위는 성공적으로 데뷔한 신입생이죠. 원스 어폰 어팜이 17% 상승. 메일홀딩스의 프리미엄 유아식 브랜드가 생각납니다. 13위 코인체크는 비트코인 상승세에 제대로 올라타면서 16% 이상 올랐는데 업비트 지분을 가진 우리기술투자와 같이 움직이죠. 14위 AXT. AI 시대에 광통신용 웨이퍼 수요가 폭발할 거란 전망에 16% 상승했습니다. SK실트론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슷하고요. 15위 블리시는 기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15% 이상 올랐는데 한화투자증권의 기관 서비스와 연결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16위부터 20위까지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기대감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16위 센츄리 테라퓨틱스, 차세대 세포치료제 기대감으로 15% 이상 올랐는데 차바이오텍의 원천 기술과 비슷하죠. 17위 테라올쿠는 채굴 효율을 높였다는 소식에 15% 넘게 상승, 에코프로 HN의 에너지 효율화 기술과 접점이 있습니다. 18위 앱러비는 AI 엔진으로 광고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15% 올랐습니다. 이건 네이버의 AI 광고 모델과 유사하죠? 19위 TRX 골드는 금값 상승의 수혜를 톡톡히 보면서 15% 상승, 엘콤텍과 같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20위 사이퍼 마이닝, 비트코인 가격 회복에 따라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14% 이상 올랐는데요. 역시 우리기술 투자 같은 가상자산 관련주들과 흐름을 같이 합니다. 자, 이렇게 쭉 훑어보니 어떻습니까? 오늘 시장을 이끈 건 결국 AI, 에너지, 헬스케어, 그리고 디지털 자산, 이 네 가지 키워드였다는 게 명확하게 보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분석한 미국 시장의 뜨거운 열기를 우리 한국 증시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 투자 전략에 녹여낼 수 있을지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보죠.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5가지 상승 패턴, 이거 그냥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직접적인 투자 힌트를 주고 있어요. AI 소프트웨어가 돈을 번다? 그럼 우리는 솔트룩스 마음 AI를 봐야겠죠. 에너지 분야에서 M&A가 활발하다? HD 현대중공업 같은 회사들의 수주 소식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비만 치료제, 디지털 자산 인프라, 신규 상장주 모멘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한미약품, 우리기술투자, 메일유업 같은 관련 국내 기업들의 가치를 다시 봐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이걸 섹터별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 엔비디아가 다시 날아오르면서 반도체, 특히 HBM 쪽은 매우 긍정적,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통법 개정 소식은 유통, 물류 섹터에 정부의 제조 AI 전략은 조선, 방산 쪽에 아주 큰 호재가 될 걸로 보이고요. 자동차는 엔더 때문에 좀 신경 쓰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중립 이상은 해줄 것 같습니다. 금융 섹터 역시 글로벌 강세에 힘입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최종 결론과 함께 투자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딱 하나만 기억하라고 하신다면 바로 이겁니다. 다우 5만 시대가 열렸다는 건 미국 시장의 기초 체력이 정말 튼튼하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목격한 AI, 에너지, 헬스케어 분야의 이 엄청난 변화는요,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테마가 아닙니다. 이건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투자자들은 이 흐름을 그냥 구경만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는 중요한 나침반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여러분의 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고요.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라고 권유하는 것은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에이전트 맥이었습니다.